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이제 좀 설명회를 시작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그래도 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믿을만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좀 간단한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예전에는 이제 인천 송도랑 대치에서 수업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방위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인고 전담한 지도 꽤 시간이 됐네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약간 깨알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올해 면접 대비한 사람 전원이 합격했더라고요.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만큼 보인고를 좀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단순 수치상의 경력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과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부천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따로 연락이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와 혹은 여러분들 본인이 앞으로 수업 듣는데 부족함 없는 어떤 실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머 여기 자료 있는데 여기 하나 받아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봐주시면은 앞으로 수업 결정하거나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보인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보인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5등급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인고등학교가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래서 우리 국풀국어에서는 보인고등학교 대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조교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인고등학교는 여기에 이제 단순하게 성적 반영 비율로 이렇게 지필평가랑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년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필평가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비중도 만만치 않기는 한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를 그렇게 막 엄청 깎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지필평가 점수가 애매하면은 결국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조금 갈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많이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책을 사실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 관련해서 좀 추천을 좀 되게 많이 좀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독서나 이런 것들 활동을 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보인고등학교가 1학년 때 제일 많이 원하는 건, 보인고등학교는 좀 1학년 때 되게 많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로와 관련돼서 자기가 좀 관심 있게 읽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읽고 그게 곧 수행평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곧 학생부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어떤 걸 추천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교들에서 이제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로 그 지목하고 있는 여러 책들이나 혹은 학생이 좋아할 만한 이런 분야에 맞게끔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등급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좀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제가 이제 현재 4%에서 10%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이게 좀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인고 1등급이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1등급 받기 쉽지 않겠는데, 어차피 보인고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학교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 좀 그렇게까지 내신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 막 1학년 2학기 때부터 막 그 수능 대비반 수업을 열어달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내신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1등급이 10%가 되면서 1등급이 41명에서 42명 정도가 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올해도 400명 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보니까 미달 공고 떴더라고요. 그 사회통합 전형이랑 그 다음에 그 보훈자 자녀 전형 이런 것들에서 미달이 떴던데, 그 인원들이 비어있는 숫자나 이런 걸 보니까 일단 그래도 4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1등급이 40명 이상 될 텐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더 내가 해보면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런 만큼 1등급을 받는 게 사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신 1등급이라고 하면은 누적 10%고 내신 2등급이 되면 누적 34%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과연 내신 1등급이 아닌 2등급 학생들을 내가 받아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1등급의 중요성은 조금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내신 5, 1등급 받은 애들이 그래도 10명 안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제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내신 5리를 받지는 않았다.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 한 과목 한 과목에서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등급 간호 인원이 약 41명 정도 됐고 그만큼 1등급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사실 2등급이라고 말하면 이제 140명까지 돼버리는데 이전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 거의 3등급, 4등급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실질적으로 조금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인고등학교는 2등급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인고등학교는 과연 어떻게 시험을 내냐? 보인고등학교는 교과서가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전체에서 시험 범위로 나온 지문이 2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하려고 우리 선배님들도 데려왔는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저 선배님들 때는 그나마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쓴 게 몇 개 썼냐면은 5개인가 썼습니다. 6개인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대부분 교과서에 있지 않은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당연하게도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집어넣은 대로 유인물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 외에도 전혀 학교에서 수업 때 다루지 않았던 범위 외의 작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이나 화법과작문 문제를 1학년 때 꼭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아예 비문학 수업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수업 때 배운 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작품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작년에는 있었던 선생님 3분 중에 그 다음에 1학년으로 넘어오신 선생님이 2분이 있었어요. 박병준 쌤이라는 쌤하고 그 다음에 이하은 쌤 이렇게 2분이 있었는데 올해 1학년은 그 쌤 2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영 쌤이라고 하는 쌤이랑 이고은 쌤이라고 하는 쌤 이렇게 4분이 1학년을 맡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문자영 쌤이 이제 출산휴가를 가셔가지고 아마 수업을 안 하실 것 같고 작년처럼 만약에 그 경향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병준 쌤하고 하은 쌤은 1학년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남아 계셨으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그 쌤 듀오가 그대로 이제 1학년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약간 좀 제가 익숙한 어떤 보인고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2개 유인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들 나간 것들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올해 막바지에 보인고에 약간 좀 특이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인고 선생님들은 좀 유난히 학원을 싫어하시거든요. 유난히 학원을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면접 대비할 때도 그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대답하는 애들 있으면 전부 다 빼라고 그거 해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학원이 자료를 자꾸 주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라고 생각하셨든지 올해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아예 손필기 자료를 다 주셨어요. 내가 수업 필기자료 내가 줄 테니까 학원 가지 말고 니네가 공부해라. 그리고 약간 학원을 저격하는 느낌으로 학원 수업이 딱 끝나는 그 종강하는 날 그날 시간표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날 오후 5시 그 학원 수업이 끝났을 시간에 마지막 시험 범위를 공개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진짜 치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그 목표가 되는 어떤 학원이 있긴 있어요. 대치동에 두각 학원이 이제
그 선생님이 가장 이제 좀 신경 쓰시는 학원인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선생님이 문자영 쌤인데, 문자영 쌤은 이제 출산 휴가 때문에 내년에 수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경향이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위에 두 개는 매우 확실하게 이제껏 보인고가 쭉 내왔던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1, 2, 3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학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계속 시험 때 보게 되고, 심지어 1학년 때 되게 어려운 작품들을 좀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수업을 맡는 게 보인고를 담당하는 강사들의 역량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독서 지문, 그 다음에 화법과작문 지문들이 시험 범위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특히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그 기출문제, 1학년 문제들에서 한 5개년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쌤이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그 5개년 내의 모의고사에서 그냥 선택지 순서만 바꾸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지문일지언정.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어떤 학생이 자기 이 지문 3번 풀어봤다,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클리닝으로도 풀리고 숙제 과제로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막 답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봤던 게 나왔는데, 그러다가 2학기 때 갑자기 무슨 일을 해버리셨냐, 애들이 자꾸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갖고 오네. 그러면 범위 외에서 내야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2학년 모의고사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2학년 모의고사를 그래서 줬더니, 그랬더니 이제 수능 특강에서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대비 못하게 하겠다, 약간 이런 목적으로 학생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이죠. 화법과작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는 지문을 만드셨더라고요. 아예 외부 기사나 이런 것들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아예 문제를 만들어 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법인데요. 보인고는 어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되게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데, 일반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어법은 크게 4가지예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국어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혹은 문법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피동사동, 시간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시험 범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전문어와 일상어 같은 단어의 의미나 뭐 이런 게 추가된 게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인고등학교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아예 문법을 1년 내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학년 넘어와서 3학년 넘어와서 문법을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문법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라고 그 1학년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문법을 이제 좀 집어넣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문법이 약간 어떻게 됐냐면, 얘는 하고요, 얘도 하는데 이 둘은 안 해요. 이 둘은 안 하고 뭘 하냐면은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통사론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학년을 넘어가게끔 합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포인트기는 한데 이 부분이 그래서 되게 좀 어렵고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선배들이 역시 했던 건데,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서술형 문제로 형태소가 45개 있는 문장에서 실질 자립 의존 형식 형태소의 개수를 각각 적게 만드는 서술형 문제가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제가 좀 좋게 포장해주고 싶어도 지나치게 좀 내신틱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건 다른 학교랑은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의문변동 같은 경우에도 보인고등학교는 꼭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 의문변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외음화를 둘로 나눠서 경국외음화와 연국외음화를 따로 가르친다던가, 아니면은 비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원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다른 학교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내신 문제에서는 필수 암기사항,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좀 굉장히 좀 집착적으로 물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유인물 같은 경우에도 학교 유인물들을 바탕으로 되게 꼼꼼하게 선택지들을 보고
외부 작품과 연계해서 서술형까지 적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잉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키워드를 서술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잉고등학교는 사실 제가 원래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면은 보잉고등학교가 원래 이전까지는 서술형 채점을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학기 기말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는 서술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가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애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지 1등급 컷이 70점 후반이었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고모 학원에서 원장님이 유튜브에 보잉고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시험 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저격 영상을 막 올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다른 학원 홍보 같아서 실명은 좀 그렇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서술형까지 점수를 빡빡하게 봐버리면 얘들 진짜 점수 난리 나겠다. 그렇게 하셨는지 서술형 점수를 좀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80점대 초반 정도까지 1등급이 올라갔는데, 근데 올해 1학기 때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는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서술형을 엄청나게 깐깐하게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에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안 적었다고 점수를 깐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라 그러면은 그냥 학생들이 바로 답부터 적으면 그게 아니라 시작을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걸 안 적었으니까 틀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점수를 되게 이상한 데서 시비를 잡아서 까는 일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까다로운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키워드 서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로 외부 지문과 연계될 때의 이야기인데, 보잉고등학교는 외부 지문과 연계해서도 서술형을 냅니다. 처음 보는 작품하고도. 근데 그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주제,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자면은 자연에서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작품이면 자연 친화라는 키워드를 넣었냐 안 넣었냐, 뭐 안빈낙도라는 키워드를 넣었냐 안 넣었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서술형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법이 좀 어렵고 범위가 독자적이다. 그 다음, 처음 보게 되는 외부 지문이나 처음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을 풀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비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때 애들이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잉고등학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요즘 엄청 활성화된 것 같진 않지만, 근데 거기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막 이러면 모의고사 잘 보는 애들만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맞아요. 보잉고는 원래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국어의 어떤 우리가 소위 독해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학생일수록 보잉고등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낯선 지문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을 만한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연습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단기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학교 시험들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지금 작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둔촌고, 창덕여고, 보잉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둔촌고랑 창덕여고는 진짜로 유인물을 달달 외워야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완전히 외워야. 그래서 선생님이 디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벗이라고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쓰는 태블릿, 여기에만 필기를 해주신 내용 하나가 서술형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걸 저한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짚어주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애들만 틀린 게 아니라 온갖 애들이 막 다 틀렸거든요. 근데 디벗에 하나 적어준 거, 그거 하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수업할 때는 자, 이거 유인물 외워라. 둔촌고는 막 내신 범위도 작아가지고 둔촌고는 막 3번씩 돌려요. 근데 보잉고는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힘이 좀 필요한 학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과 관련된 어떤 피드백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주 수업마다 테스트가 실시돼요. 근데 이게 테스트가 애들이 되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 양가적인데 어떨 때는 안 보면 엄청 좋아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안 보면 아쉬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테스트는 조금 학생들이 좀 괴롭게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잘 만든 테스트는 사실 1시간 이상의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좀 되게 공들여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테스트를 보고, 다른 학교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뭐 암기사항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하겠지만 보잉고 테스트 볼 때는 외부 작품을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거기서 내가 혹시 볼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약점인 부분들을 좀 점검합니다. 이게 근데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학교는 학원에 와서 저랑 1대1로 할 수 있는데 보잉고등학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잉고등학교는 보잉고등학교에 맞는 클리닉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로 1대1 구술 테스트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전문 조교진이라고 지금 집어넣어놨는데요. 제가 이 클리닉 전담하는 사람들만 한 4명 정도를 데리고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게 제가 뽑았는데 25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만점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후배,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한국어학과 다니고 있는 후배, 한 명은 자기 학교를 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학교가 조금 낮긴 한데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 일을 도와주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실력으로 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만으로 뽑진 않거든요. 성실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애정을 쏟을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뽑아요. 왜냐면 걔가 모르는 건 제가 알려주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고, 똑똑해도 학생들한테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바로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시게 된 쌤들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학생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 남은 선생님들은 제가 말 안 해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전화 클리닉이 뭐 어떤 학원은 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전화 클리닉 이제 익숙해져서 한 사람당 한 5분이면 끝난다. 저희 조교쌤들은 거의 한 20분씩 해요. 그러니까 질문도 꼼꼼하게 하고 학생이 모르면 그거 답변 유도해 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직접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과의 어떤, 특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과의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미천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미천 드러놓는 자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 조교쌤들이랑 제가 이제 수업 관련해 가지고 그거 끝날 때마다 그 클리닉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조교쌤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세요. 여기가 이제 이게 저희 온라인 클리닉 연락방인데,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회식하자고 한 거고, 요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들과 관련해 가지고 피드백 지금 언급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고야, 마우스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시간이 몇 분 걸렸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답변을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학생들마다 선생님들이 다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이제 제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교쌤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조교쌤들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 있고 관심 있는 조교쌤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인데요. 이제 보잉고와 관련된 어떤 학습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 보잉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신경 쓰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봐보면은 학교 시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과서 지문 내용 완벽하게 정리하고 구술 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교재 나눠드린 자료 뒤쪽에 보면은 제가 실제로 시험에 애들에게 줬던 손필기 자료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손필기 자료 제가 실제로 만든 거예요. 작년 2학기 때 바로 썼던 자료입니다. 그 손필기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이 수업 나가시는 내용, 심지어 제가 학교 애들한테 어떤 것도 해봤냐면 선생님이 들고 다니시는 책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들고 다니시는 책을 사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따라가면서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보고 공부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는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이 학교는 보잉고는 아니지만 둔촌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 어떤 참고서에서 문제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출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줬던 자료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막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학교 선생님 내용들을 열심히 따라잡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 4분 있으시다 그랬고 보잉고는 반이 12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설명하시는 것도 다르고 선생님들이 반마다 가서 설명하신 것도 달라요. 그리고 정말 그거 한 건 이제 주영이랑 성태가 잘 해줘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인데도 서로 필기해온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반에선 이런 거 해줬다, 이런 거. 아까 그 자료 봐보시면은 뒤쪽에 제가 손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그 어법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법이 제일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영상 켜고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이게 마지막으로 손필기할 때 나간 건데, 그러니까 타이핑 해놓은 건 이게 학교 유인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데 너네 학교는 그렇게 했다, 요런 것들까지 다 적어줘요. 왜냐면은 애들이 일반적인 것들을 배우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학교 가서 질문해도 선생님은 그냥 공부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점검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수업 때 나가줍니다. 학교 선생님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에 헛된 걸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자료를 만들고 공부를 하고 구술 테스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것을 학생들이 다 확인했나 안 했나도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비고일 클리닉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클리닉 점검표 해가지고 학생들별로 주차별로 어떤 문제 틀렸고 몇 시에 진행했고 누가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 틀렸는지까지 해가지고 쫙 보내서 시험지까지 줘서 너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해봐라, 이런 것들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까지 쭉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클리닉 때 사용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빨간색은 이제 학생들에겐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구술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걸 불러주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에 좀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 근데 그렇게 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외부 지문은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게 저한테 좋은 말일지 안 좋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양심에 없는 말은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외부 지문을 맞히는 건 강사의 실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 지문을 맞히는 건 강사의 운이지 강사의 실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우리 저 역시 또 뒤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느껴본 적 있을 텐데 제가 외부 지문이 너무 맞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개 정도 되는 지문을 한번 수업해 봤어요. 50개 정도 되는 지문을. 근데 그 시험에 외부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해준 것 중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냥 외부 지문 자체가 시험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이제 제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저는 시험 끝날 때마다 애들이랑 피드백을 하거든요. 내가 이번 시험에 이러이러한 건 잘한 것 같고 이러이러한 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시험엔 이러이러하게 할 거다.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내가 외부 지문을 마치고 싶은 것에 너무 내가 몰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외부 지문이 모르는 게 나도 니네가 풀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클리닉을 좀 바꿔서 진행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은 역시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상하게 늘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선생님들이랑 코드가 잘 맞나 봐요.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는 제가 외부 지문 2개를 적중했는데 하나는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학원들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완전 그것하고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저만 적중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하는 작품이 아예 출제 경향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인고등학교가 외부 작품을 내는 주요 포인트는 같은 소재가 서로 다른 작품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너네가 배운 이 작품에서의 술은 자기의 어떤 신선으로서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고 이 작품에서 똑같은 작가가 쓴 술인데 여기서의 술은 인생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 낼만하다. 이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출제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애들이 좀 잘 봤겠지 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했나요? 이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공부를 저만 잘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외부 연계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비문학 말씀드렸잖아요. 비문학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들도 좀 열정이 있으셨는지 모의고사 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변형해서 내셨어요. 변형해서 내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냥 순서만 살짝 바꾸는 정도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만 살짝 뭐 바꾸셨다가 크게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자꾸 막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기억하고 니은을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내셨는데 그냥 실수했다고 하시면 될걸 이게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더라 그래서 내가 오답을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한번 좀 혼이라고 할 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한번 곤란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뭘 주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5개년 기출문제집을 줍니다. 어차피 이제 2월 2일 날 장학생 선발고사 있잖아요. 장학생 선발고사 재원생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특강 진행할 건데 2주에 걸쳐서 근데 그때에도 이제 1학년 3월 모의고사 5개년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숙제로 문제로 계속 풀게 되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익숙한 지문을 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 부분들을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제가 지금 여기 드린 게 제가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2학기 기말고사 때 학생들한테 줬던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풀려봤을 때 1등급 받았던 학생들 한 80점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 몇 문제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안으로 틀렸던 학생들은 1등급 가능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이 좀 풀어보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실전보다 더 어려워야 되니까 그래서 문법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하거든요. 보인고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풀고 나면은 조금 더 학교 시험이 좀 편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학생들하고 좀 밀접하게 이게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남고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학생들하고의 어떤 유대감이나 소위 말하는 라포 이런 것들이 저는 이상하게 꿀 발라놓은 것처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형 학원 이런 데도 많잖아요. 200명씩 다니는 학원들도 있지만
그런 학원에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저는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좀 친밀하고 일단 수업이 재밌어야 그래야 와가지고 좀 듣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고 관리하기 쉬운 만큼의 어떤 인원들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그 뒤에 드린 자료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손필기 교재 같은 것들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수업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수업이 나간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실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에 배부한 자료예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껏 보인고 선생님들이 사용해 왔던 그 문법 유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인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크게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보인고가 뭘 내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실지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질문도 가서 해보라고 하지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책 참고해서 만드시는지도 다 알 정도로 진짜 열심히 대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넘어가면은 상춘곡이라고 있는데 상춘곡 당연하게도 교과서 수록 작품 아닙니다. 교과서 수록 작품 아니고 08년생들한테는 그래도 현대어 풀이를 주시더니 09년생들한테는 현대어 풀이도 안 주고 문제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현대어 풀이나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보는 것에 더해서 선생님이 막 야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 7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알아놔라. 그러면 7개 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랑 뭐가 서로 대꾸가 되네 뭐네 이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수업을 해줘요. 그런 부분들 수업한 거에 더해서 심지어 이제 그 밑에 페이지 있는 기준으로 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쪽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제가 외부적으로 읽어두면 좋을 만한 작품들에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외부 작품 같은 것들까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줘요. 이 박용래의 울타리박은 그리고 이것도 다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용래의 울타리박은 왜 들어가 있냐?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 천재박 교과서에 상춘곡과 울타리박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둘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 있는 송순의 면왕정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니까 넣었고 김상용의 나무로 참을 내겠소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식이 비슷하니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의식이 비슷하거나 소재가 비슷하거나 하는 작품들을 실제로 이제 수업 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외부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들까지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만족해하면서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제가 늘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시험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가 듣고 싶다. 근데 학생들이 자꾸 죄송합니다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늘 죄송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애들이 점수가 좀 낮았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되게 성적이 많이 상승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한 20점, 30점씩 상승한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 잠깐 마음을 놔버린 게 좀 마음 아프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학생들이 좀 함께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큰 기쁨이더라고요. 여기 실제 앞에 와 있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뒤에 있는 저 학생이 저기 이제 두 명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저 친구가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예비 고1 때 저한테 모의고사 처음 보냈던 점수가 57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1등급 나오거든요. 그치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희로애락을 같이 거치고 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좀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좀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당겨볼 테니까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선택하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좋은 결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좀 특별하게 좀 이게 저희 학생들 2명을 데려온 이유가 실제 보인고 학교 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 실제 선배 입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예비 고3 올라가는 이제 귀한 시간 그 두 분 모셨거든요. 앞으로 좀 잠깐 나와볼래?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진짜 보잉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이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 좀 들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내용 질의응답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애들 불쌍하니까 약간 그 제가 의자를 좀 줄 테니까 인사만 하고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살짝 해보는 걸로. 네, 여기부터 소개 한 번만 좀. 네. 저는 지금 고인고 예비 고3이고 지금 2년 동안 학생에서 선도 활동했었고 동아리는 항공우주 동아리 했었어요. 저 지금 2학년 문과반에 재학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고인고 사진부 동아리 부장이랑 또 농구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많이 활동하고 보잉고 인스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잉고 축구 경기 하면은 보잉고 축구 결과 막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그거 다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번에 축제나 이런 거 관리하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과고 문과는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것도 사실 이과가 너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좀 인원수가 적은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애들이 좀 뭔가 더 열정이 있고 그래서 주변 연합 분위기가 좋아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문과를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시거나 좀 집중 감독을 해주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거 없어? 네네. 아니, 학교 가면 생기부 이런 거 이제 채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근데 생기부 자체는 학교에서 계속 학기 중에 어떤 거 써라라고 계속 올리세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하는 거라서 일반고는 보통 학생들이 직접 뭐 어떤 거 써주세요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고인고는 그거 말하기 전에 미리 다 폼 주고 그래서 폼 주셔요? 네 구글 폼으로 이제 어떤 거 써라라고 하면은 거기다가만 작성하면은 네, 다 잘 써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당해 학년도 생기부를 미리 한번 보게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들어간다 해서 뭐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또 바꿔주시고 그런 게 좀 그래도 자유로워서 생기부 자체는 그 담임 선생님 재량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한 그거 학년에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게 원래 다른 학교는 절대 하면 안 돼서 네네. 그 보육고 학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 재량권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지. 그건 야간 자율학습 이야기하면 아까 될 것 같은데 연우이가 말씀드려줘. 저희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은 그렇게 막 학원에 대한 그런 혐오가 심하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들어보니까 1학년에는 막 수업 시간에 학원 교재를 펴고 있었는데 막 그걸 뭐 어떻게 가져가셨나 뭐 그랬다는 소문도 들어가지고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선생님과. 그 선생님이 문자영 쌤입니다. 네, 문자영 쌤이 그 수업 때 누가 이제 걔가 약간 잘못한 거긴 한데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거 다 가져가 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시험 안 내. 그러고 가져가 버리셨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되게 좀 한번 그 애들이 막 와가지고 쌤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너네 자꾸 이런 식이면 시험 지문을 다 외부 지문으로 내버리겠다. 근데 선생님들이 약간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외부 지문을 많이 내면 애들은 더 학원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필기 자료를 줘버리는 식으로 이제 약간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학원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서는 혼자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녀야
너네 주변에 어때? 일단 근데 작년 1학년 때까지 애들이 다 내신을 열심히 해서 거기를 보면은 일단 학원을 안 다니는 애는 거의 없고 그래도 상위권 애들 대부분이 국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풀 애들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사실 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자료량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주는 자료 열심히 풀면 늦게 나오니까 다 학원을 오는 느낌. 전반은 다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영어 빼고 영어는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실력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서 학원 많이 오는데 영어는 사실 모의고사랑 이렇게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대신. 그래서 영어는 그냥 달달 외우면 다 틀리는 느낌이라 영어 같은 건 학원 안 다니고 국어나 수학 같은 건 좀 다니는 거. 그러면 이 이제 학생들은 그 공부를 언제부터 다녔고 처음 스타트 했을 때 내 성적이랑 두 번째 고3 일이잖아요. 그 내신 준비했던 내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좀 그거 잘했어. 그래서 하고 나서 난 더 시너지가 났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 난 그거 50점 모의고사 50점이었는데 고1 때 어땠고 고2 정도 되니까 내가 어떤 좀 파악이 돼서 훨씬 좀 낫더라. 그런 자기 체험 있잖아요. 좀 간단한 나 좀 나가 있을까? 이 친구는 이과 학생이에요? 네, 저는 이과. 아 여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과인데 수능 선택은 문과 쪽일 것 같아요. 저 벌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예비 고1 때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매주 모의고사 클리닉을 했었고 그때 저 선생님한테도 점수를 보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학원을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이 친근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그런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조금씩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성적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모의고사로 보면은 그리고 내신도 보면은 내신도 1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내신은 뭐 계속 꾸준하게 뭐 4등급 중반 초반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때 문학 수업을 했는데 그때 시험에서 이제 유난히 점수가 올라가지고 2등급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좀 진짜 이렇게 선생님 주신 거 하면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잠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예. 저는 사실 이쪽 지역이 아니라 광진구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쪽 학교에서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국어 자체를. 그래서 별 걱정 없이 3월에 그냥 이쪽 그러니까 1월에 여기 학원에 왔었고 좀 대충 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선생님 주시는 자료도 좀 안 풀고 넘기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3월 모의고사 딱 봤는데 갑자기 5등급이 떠버려서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신 자체는 확 오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열심히 하긴 했었고 또 9월 모의고사 때는 바로 2등급으로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고인고 애들 자체가 국어를 좀 못해요. 수학에 비해서 모의고사 등수를 봐도 국어 1등급이면 거의 한 두 자릿수 좀 앞쪽에 갔는데 수학은 1등급 나와도 막 160등 이렇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신에서 이점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재작년에 올 때 엄마한테 들었었는데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대충 했던 게 그래도 한동안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3월까지 국어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분 손 드셔가지고. 네. 네. 간단한 건 이제 뭐 매뉴얼 주시고 숙제 내주시고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거를 계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몰빵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조금 공부해서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그게 또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가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숙제를 몰빵해서 하니까 막 당일날 학원 오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그쯤 해서 과제 중간 점검이라고 해서 과제 분량 절반 정도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는 분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대부분은 물방으로 했었는데 국어는 따로따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수학은 한 번에 하고 나중에 조금씩 오답 체크하면서 해도 되게 괜찮은데 국어는 이게 한 번 하면 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쌤이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도 중간 점검 한 번이니까 그때 일정 잘 짜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중간 점검이 자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요. 가끔 학부모님들이 문자 실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거든요. 너 이럴 거면 학원 끊어 막 이런 거. 예. 네네. 아까 그 질문 있으시죠? 네. 우선 이제 지금 중3이니까 애들이 보면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딱 들어가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나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생활 해오면서 뭐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놀랐던 것도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 야자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 저는 뭐 쉬는 시간이니까 폰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애들 2명이서 칠판으로 나가더니 막 수학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저는 여기 뭐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뭐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그대로 이어오면서 그때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그대로 하면서 이어오면은 적응하는 데는 저는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저도 사실 건식부 출신이라서 여기 온 애가 3명밖에 없거든요. 나는 저 포함해서. 그래서 학기 초에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일단 보인고 애들이 대부분 정말 착해서 좀 친구 사귀는 거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쌤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쌤 간의 차이가 많이 심하거든요. 아까 야자랑 학원 같은 경우도 작년 선생님은 정말 빡세게 잡았어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야자 한 번 째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럴 거면 야자 다 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많았고 근데 또 올해 선생님은 그런 거 되게 잘 봐주시고 그랬던 것도 있어서 사실 그리고 힘든 거 자체가 보인고에서 많을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냥 공부 빼고는. 네네. 그 지금 저희 방학 2달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때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물론 다 모든 과목 지금 다 선생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약간 좀그 어드바이스 같은 거 좀. 너네가 안 해서 좀 아쉬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 이때 뭐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좀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다 모의고사를 중학교 때는 거의 안 풀어봤어요. 수학이랑 국어는 한 번도 안 풀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풀었을 때 막 되게 형식에도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미리 좀 연습을 해본다거나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3월까지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국어도 있고 그렇지만 수학이 이제 좀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고1 수학은 무조건 양치기가 답이라서 진짜 그냥 모든 문제집 다 때려박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이게 고2에서는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고2는 문제량과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실력 싸움이라서 지금은 수학 많이 하는 게 좋고 국어도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게 제가 다 쌤 숙제 넘기고 안 하고 그랬다가 제가 해준 적이 있어서 모의고사 많이 푸는 거 네, 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다들 학원 많이 다닐 거고 2학년 때도 좀 다닐 건데 2학년 되면 뭐 정시로 돌리고 어쩌고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학원들을 막 줄인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일단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아, 저는 애초에 보잉고 들어올 때부터 나는 수시로 안 가고 무조건 여기서 왜냐면 애들이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나도 열심히 수능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사실 저희 때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수능 선택 과목 생활과 윤리 먼저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1학년 때는 국수형을 학원을 다 다니긴 했는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영어학원을 끊고 이제 영어는 혼자서만 연습하고 있고 국어는 그래도 좀 왜냐면 내신 준비가 여기에서 문학 작품이나 기출 문제를 많이 보니까 특히 보잉고 형식이 그래서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게 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국어랑 수학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아까 하셨던 말씀을
보인고 애들이 원래 학원을 많이 줄인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아빠 말 안 듣고 그냥 학원 많이 다녀왔던 케이스라서 근데 사실 학원 다니는 것 자체가 자습하는 것만큼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그다음 또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아예 없었어서 이런 거 다니면서 좀 자세 잡던 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도 사실 보인고 온 거 자체가 아예 정시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왔던 거라서 네,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또 이제는 5등급제니까 정시 파이터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내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신은 학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시는 자료 똑바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을 전 풀고 오답 체크하고 틀렸으면 막 짜증나고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오답 체크하고 약점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이유로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근데 2학년이 되면은 학원,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제가 국어학원 강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도가 좀 낮다고 생각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어학원 인원이 좀 많이 줄어요. 2학년쯤 되면은 저는 그래도 좀 2학년 내내는 거의 비슷하게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학원 전체적으로 경향을 좀 보면은 2학년 넘어가면 엄청 줄어들고 3학년 가면 이제 사실 거의 학원을 좀 잘 안 오려고 하죠. 내신 대비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래서 대치동은 보인고 3학년은 내신 대비를 안 해요. 그냥 자료만 주고 그리고 다른 데들도 그렇게 잘 안 여는 편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잘 안 다니니까 네,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과학은 어때요? 과학도 학원 너가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인고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과학을 선행을 안 했던 거거든요. 제가 과학을 고1 때 들어가서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또 고1 때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에 소질이 있나 보다 해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이제 물리학 1, 2 이런 과목 들어오니까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사실 과학은 학원을 다니는 게 무조건 좋긴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3학년 때 지금 딱 이 시기에 선행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학은 실력보다는 그냥 선행 싸움이라서 과학 선행 무조건 하는 게 좋죠. 보인고에 연구학원에서 떨어지고 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차이가 엄청 날 거잖아요. 나 과학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잘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걔네는 이제 그 연구하고 과학을 했던 거지 내신 과학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내신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 물리학의 장종목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수능 출제위원이었는데 진짜 문제를 수능처럼 내는데 수능보다 한 4-5배 어렵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연대 치대 다니는 사촌 형이 있어서 풀어가줄 수 있냐 해서 줬는데 못 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은 물리학도 원래 다 맞았거든요. 그 정도로 과학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난도없고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솔직히 그냥 치키 싸움이거든요. 2학년 때 되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다 맞는데 좀 그래도 한 보이고 내신 통합과 한 9등급제 기준으로 한 3등급 했던 애들은 이제 진짜 그냥 찍는 싸움이어서 네. 실력 올리는 게 중요하고 시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업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아니. 저도 되게 흥미롭게 듣게 되는데 네. 이러다가 네. 아니 네네. 그 부모님은 시험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어 같은 경우에 뭐죠? 장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지문이 길어서 맞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지금 그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 아깝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틀렸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리면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보인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풀 수 있게도 못 풀겠다가 대충 보이거든요. 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물리나 수학 이런 데는 진짜 그냥 딱 보여서 그냥 아예 제껴놓고 풀어도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맞는다 치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서 네. 그 다 맞는 게 어려운 거긴 한데 네. 그리고 사실 국어는 그래도 그 정도 심하지 않은데 영어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영어는 진짜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다 풀면 무조건 1등급이고, 그러니까 영어는 문제 수가 50문제가 넘어서 근데 거기서 서술형이 10문제가 넘거든요. 그럼 이제 국어는 지금 계속 바뀌는데 원래 저희가 올 서술형이었는데 2학년 때는 근데 갑자기 어떤 부모님이 이러면 찍기 싸움다 하면서 학교에 문의를 해서 갑자기 서술형이 막 생기고 이러고 좀 많이 바뀌고 네. 그리고 저만 바뀌었네. 원래 안 바꿔준다 했었는데 너무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바뀌었다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잘했던 과목이 영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50문제 정도 되는데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한 1분당 한 문제를 거의 풀어야 되는데 심지어 서술형 보면은 그거를 뭐 한 30분 넘게 봐도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서술형에는. 그래서 완전 객관식에서 진짜 그 범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첫 문장만 읽어도 이 글이 무슨 글이구나 하고 주제랑 조금 어느 정도의 디테일들 기억날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객관식을 한 시험 시간 2, 30분 남기고 다 풀어가지고 나머지 다 서술형 쏟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빨리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변별은 서술형에서 다 되니까. 그 영어도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게 제가 고1 3모의 영어가 30분 남고 98점인가 맞았었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경쟁력 있겠다고 영어를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신 영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한 것처럼 객관식을 한 10분, 20분 내에 풀고 서술형 싸움이라서 모의고사 잘 봐도 영어는 절대 내신에 놓으면 안 돼. 이게 제일 그리고 내신을 잘 보고 그리고 사실 보이는 거가 내신을 어느 정도 챙긴다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 수능 점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영어를 잘한다고 안 하면은 점수가 뚝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중모 때 갑자기 3등급 뜨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 3등급 뜨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어도 똑같이 국어도 안 하면 뚝 떨어져. 여기 지금 계속 집필평가만 얘기를 하시는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어도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네, 잘 맞출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건지. 수행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수행은 진짜 웬만하면 다 만점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이게 또 수행평가 내용을 보면 막 무슨 책을 읽고 뭐 내 진로와 연관지어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말했듯이 구글 폼을 주셔가지고 내가 수행평가에서 이런 활동했는데 이거 생기부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연계를 할 수도 있어서 좀 효율적인 수행평가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행해서 까면은 학생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어서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그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오기 전에부터 파일럿이 꿈이었었어가지고 그거를 썼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어차피 정시라서 상관없지만 좀 많이 커요. 이게 네 많이 커요. 1학기 때부터 그냥 저희가 교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로 시간이라 해서 그때 자기 꿈에 대한 PPT 발표하고 그게 그대로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에 바꿔버리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꿈이라는 게 장래의 희망인데 이게 과를 선택해서 쓰는 게 낫지 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쓰기가 너무 애매해서 네, 뭐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공학과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생명책 내용 발표하고 생명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고 네, 그래서 특정 직업으로 하기가 좀 많이 애매해요. 직업보다는 과를 먼저. 네, 그리고 과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학 거기 가서 이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딱 하나 대학 하나과 딱 정해놓고 그거 맞춰서 쭈르륵 내려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나. 그리고 이게 2학년 때도 쭉 이어지거든요. 2학년 때까지 진로 발표가 계속 있어서 네, 그래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수시 자소서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첨삭해 보면
그 생기부에 일관성이 없는 학생들 지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간호학과를 지망하다가 갑자기 점수 때문에 한국사학과를 써야 되는 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근데 변화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변화가 설명 가능한 정도면은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그 친구처럼 갑자기 막 180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좀 어렵죠. 네. 저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는 근데 결국 거기는 못 가고요. 다른 데 갔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지도했던 학생인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 그러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고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 대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학생이 점수가 높은 과목 위주 쪽으로 설정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학생이 보자면 사회를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회 쪽으로 좀 설정하고 국어를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국어 쪽으로 좀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자기가 그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하면은 뭐 그때 쓸만해지니까 그래서 제일 애매하면은 자기가 그나마 좀 더 잘하고 좀 더 점수가 높은 쪽의 과목에 맞춰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보인고에서 한번 쭉 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전공 영상 서울대 거를 쭉 뿌려줘서 그거 보면서 좀 진로 정한 애들도 많았던 거. 아 맞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친구가 되게 귀한 자료를 줬는데 보인고등학교의 동아리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보인고는 동아리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그 리로스쿨이라고 학교 거기에 한 건데 이게 지금 동아리 명단이에요. 이게 아마 리로스쿨 아이디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딱히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동아리들 네, 사진을 어떻게 했지? 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프로그래밍, 밴드, 건축, 논문 분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많아요. 여기 사진부라든가 여기 뭐 실험 동아리, 이거 현우네, 여기는 연우네, 여긴 동현이네, 여긴 그리고 윤겸이고. 제일 인기가 많은 게 과학탐구하는 애들은 보통 비지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지 동아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사실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지만 좀 같은 중학교에 좀 친하던 선배 있으면은 사실 막 끌어주고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 1학년 자체를 많이 알지는 못하니까 열심히 준비해가면 보통 많이 붙긴 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동아리에 있는데 항공우주. 네 항공우주 동아리. 근데 이 동아리는 거의 자습 동아리 느낌. 아,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생기는 다 잘 써줘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참여. 하나 딱 한 하나. 장. 네. 하나 하면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매년 다시.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되게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이 맨 처음에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추천을 하고 그때 떨어졌는데 뭐 2차도 해서 제가 들어갈 뻔했는데 또 못 들어가서 제가 쌤한테 가서 빌었거든요. 제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들어가긴 갔는데 이제 큰 의미가 없었던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거는 좀 유명한 동아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건 추첨이었고 면접 동아리가 있어요. 비지 동아리는 면접 동아리.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뭘 말할지를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랑 요겁니다. 물리탐구 실험이랑 생명과학 탐구 실험. 실제로 자소서 쓸 때도 많이 쓰는 동아리기도 해요. 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예요? 비지를. 비지가 그 나도 경쟁률까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실제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걸로 대충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81인데 여기는 3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다? 동아리마다의 인원이?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애들은 아, 추첨, 그러니까 2차 때 이제 2학년 제 기억으로 2학년이 미달이 나는 동아리를 1학년으로 빼주거든요. 학생이 좀 1학년한테 인기 있다 싶으면 그런 거에서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추첨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동아리를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네, 모든 학생이 다 들어가요. 이게
수업 시간 내에 있는 거라서 동아리가 수업 시간. 금요일 주일에 하는 거예요? 네? 주일에 이런 거예요? 거의 격주도 아니고 한 1년에 8번인가 12번인가 금요일 6, 7교시 어떻게 좀 보셨으면 앉으라고 할 거예요. 네. 어떻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네네네. 축구를 못하는데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여기 개발 제가 축구를 못해요. 저도. 너 비엘도 B팀 좀 뛰지 않았어? 저 농구만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저는 농구만 하는데 애들은 축구만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애들 다 같이 뭐 하는 거니까 뭐 중간에 껴서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야구 선수였어가지고 축구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애들끼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못한 애들을 막 빼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축구 실력이 느는 게 체육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축구를 좀 잘해서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싶으면 그 시간을 잘 써야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딜레마인 게 그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는 되게 잘해요. 그리고 사실 작년 반은 다 축구만 했는데 올해 반은 저는 농구만 했었어가지고 축구 잘하는 게 딱히 쓸모는 없었다. 말 되게 잘했는데 축구하다가 자꾸 다리 다쳐온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뺏고 싶은데 축구를 안 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A반이랑 B반으로 이렇게 실력으로 해가지고 A팀이랑 B팀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잘하는 애들이면 이제 A팀에서 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B팀에서 뛰어서 나름대로 비슷한 실력으로 이렇게 좀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못해도 아니 너 뭐 그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막 공이 오면 막 무서워서 피하는 것만 아니면 나름대로 재밌게 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친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애들끼리 막 B팀 선수들 데리고도 뭐 누가 더 나은 수비수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할 정도로 좀 실력이 안 좋아도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네네 걱정해도 네. 열심히 뛰면 그냥 다 좋아해요. 없는 걸 제일 싫어해서. 저희 친구는 농구부로 사진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주기 할수 있어요? 그 동아리는 사진부인 거고 그 방과 후 느낌으로 농구를 고등학교 방과가 있어요? 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원래 배드민턴도 했었는데 뭐 대회도 나고. 그러면 그런 걸 하고 야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야자를 그래서 그 겹치는 시간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때는 체육관 가서 훈련을 하거나 네, 연습을 내신 5등급 되고 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자사고보다 이번에 일반고를 좀 지원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인고를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다른 일반고보다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저는 일단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게 지금도 방학인데 계속 아침마다 자습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꾸준함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남고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놀 때는 놀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광진구 출신이었어가지고 제 정확한 위치를 몰랐거든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고 보인 거 가서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먹힌 거 저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약간 그렇게 위치 깨닫게 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습도 되게 애들이 열심히 해요. 막 노는 애들 없이 놀면 이제 진짜 찍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쌤들한테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사실 급식이거든요. 저희 동네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항상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10kg가 헛찌고 그다음부터 공부도 막 하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예전도 좀 네. 근데 진짜 굉장히 일찍 등교하고 10시 뭐 이렇게 끝나던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요? 저 처음에
1학년 초반에 야자를 한 3번인가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계속 아프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잘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막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애들이 다 많이 자거든요. 좀 안 좋은 말이면 많이 자요? 네 많이 자요. 그래서 그때 좀 체력 보충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또 애들 많이 자고 그랬었거든요. 체력 보충. 근데 초반에 좀 많이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 한 달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여름 때도 그 내년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수 100에도 나눠주거든요. 낮잠 그게 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엑스레이에서 되게 잘수 있는데 그거 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한 10분 정도 자고 나면은 좀 리프레시 되고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 이번에 학습 플래너 받아왔던데요. 플래너 작성 잘 해요? 저는 학교 걸로 안 하고 따로 사가지고 학교 거 종이가 별로 안 해요. 저도 학교 거안 쓰고 따로 어쨌든 다른 선생님이 검사하나요? 검사는 안 하시고 따로 그 플래너 뭐 플래너 프로젝트 이런 거 해서 따로 모집은 하세요. 그거 신청하면은 이제 뭐 어디 선배들이나 어디 강사분들 초청해가지고 플래너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강연도 듣는 거 그거 같고 안 써도 돼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쌤마다 다른데 저는 되게 빡세게 검사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3월 2일에 안 써가겠다는데. 근데 사실 아직 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일단 써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찍혀서 쭉 가는 애들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좀 괴로운 선생님 미리 좀 알 수 있어요? 말해도 돼요? 말해라. 저 영상 끝.